안녕하세요. 오늘은 같은 나이, 같은 이름, 같은 운명. 그러나 사주는 다르다.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그런 제목이죠. 아니, 그러면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나하고 같은 운명을 사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이 같은 나이이고 사주는 틀린데 이름도 같고 같은 운명, 비슷한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분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모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이 이름을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명하기 위해서 이름 짓는 것이 돈이 좀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독학을 해서 본인들의 이름을 짓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거기다가 또 주변인들까지 또 이름을 본인이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셔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식신과 상관이 은근히 많으신 이름이에요. 본명 자체가. 그런 분들은 영감력이 뛰어나고 촉이 빠르니까 본인들이 제일 똑똑하고 또 자기가 제일 어, 잘났다는 그런 자만감이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을 극을 하기 때문에 법, 질서 그런 것을 극을 하죠. 그런 식신과 상관이 구성이 잘못되신 분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죠. 근데 그런 분들이 참 열심히 끈기 있게 공부하기는 참 어려운 이름 구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선천운을 가지고 장명을 합니다. 선천운을 기준을 잡고 장명하는데 그거 굉장히 잘 몰라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서 본인의 이름을 지을 때 선천운을 가지고 지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운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똑같이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주를 모르는데 장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죠. 요새는 사주를 모르면서 무슨 이름을 짓느냐는 의심을 나타내자 성명학을 배우신 분들이 사주 기초를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사주 기초를 이렇게 써놓으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사주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사주에 대해서 용신, 기신, 그런 거 굉장히 희신, 이런 것을 굉장히 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있으려면 세월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같은 나이고 같은 이름이고 같은 운명을 사는데 사주는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장명법의 기준은 뭐죠? 사주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장명법이 틀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두 사람의 이름을 한번 비교해서 제가 상담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모르는데 장명하는 것은 어떻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한번 볼까요? 이 두 분은 같은 75년생이에요. 75년생이고 여자분이세요. 한 분은 무속인이시고 한 분은 독신이세요. 자, 이 두 사람은 이름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이 선천운이 똑같죠? 75년생인데 이분은 4월생이고 이분은 11월생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무속인이시고 이분은 독신이에요. 자, 선천운도 똑같고 또 이름 첫 글자 어때요?
우리가 똑같죠? 중심문이 똑같고 이름 끝글자도 똑같아요. 자, 이 두 분 중 여기서 이 4월생인 분은 저한테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반이 조금 넘은 것 같으네요. 그때 저한테 역학을 배우러 오신 분이에요. 오실 때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자, 이분이 이제 오셔서 역학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남편분하고 오셨기 때문에 좀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수업을 왔어요. 두 번째 수업을 왔을 때 제가 그분한테 이제 이름을 물어보고 그다음에 생일이 언제냐 제가 음력으로 슬쩍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우리가 왜 이렇게 무속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생일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방법을 알죠. 그런 방법을 또 많이 가르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니까 저분이 굉장히 신기가 좀 있으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공부를 하러 왔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은 그때만 해도 자기가 내가 본인에 대해서 이런 영감력이 있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죠.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분의 사주를 수업을 했어요. 하면서 한 두 번 했을 때 제가 이름을 감명을 해주었어요.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이름의 감명을 듣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맞상명하게 들어있는 자기 운명의 에너지를 저한테 성명학을 배우시면서 또 개명을 했어요. 물론 이분이 사주를 잘 모르죠. 사주 기초만 한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성명학에 대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장명할 때 제가 좀 도와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이름을 지어라. 제가 그때 사주를 봤죠. 사주를 보고 도와주고 또 이분이 자녀분이 있어요. 자녀분의 이름도 제가 수업 중에 다 이제 해줬고 또 다 맞다고 해서 또 제가 개명을 할 때 좀 도와드렸어요. 개명을 해갖고 먼저 어떻게 지으면 좋냐면 사주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지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도와줘서 이름을 짓고 또 다 개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한 분은 11월생이에요. 이분은 한 2년 전에 이분의 친척이 되시는 분이 이분하고 이 11월생 이분하고 오빠 두 분하고 이름을 저한테 감명해 달라고 해서 감명을 해줬는데 깜짝 놀랐어요. 같은 75년생이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제가 기억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더 제가 호기심이 났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감정하면서 이분은 남편 덕이 약하고 그다음에 재물운이 약하며 자 이름에서 보면 어때요? 자 이렇게 선천운에서도 식신이 없고 이름에서도 식신이 없죠. 3사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재물이 중첩이 됐죠. 이렇게 중첩이 되고 그다음에 이름에서 보면 식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맞다고 75년생인데 그때가 이제 벌써 40대 초반이죠. 결혼은 아직 안 했고 그래서 더구나 자식은 없는 거죠. 자식은 없고 또 일반 사무직을 다니면서 돈을 알뜰하게 자기 딴에는 모은다고는 하지만 한 큐에 돈이 나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분의 공통점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두 분의 한번 이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공통점이 뭐예요? 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두 표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선천운에서 3사가 없죠? 3사가 없어요. 3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분들한테는 식신 상관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75년생은 남편하고 같이 공부를 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럴 때, 그러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식신이 없다고 그럼 당신은 자식이 없어. 그러면 지금 자식을 잘 낳고 살고 있는데 자식이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분은 자녀분이 몇 분 계셔요. 자녀분이 있고 근데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산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지금 10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생명을 유산이 됐으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 모체에 있던 그 생명체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식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이 엄마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자식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 이 이름에서 보면은 어때요? 팔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팔이 많아요. 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간성이라고 그랬죠, 간성. 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뜻하고 직업을 뜻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8년 숫자는 굉장히 좋은 숫자죠. 길성이에요. 길성이라도 이렇게 너무 많으면 흉성으로 바뀌어요. 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대기업 회사를 다니면 처음에 들어가면 어때? 그 회사에서 끝까지 어, 정년퇴직할 때까지 안정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같은 데는 자꾸 명퇴 기간도 짧아지고 정년퇴직도 짧아지니까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년이 보장이 되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거니까 심신이 편안하죠. 그런데 이렇게 7, 8이 많다고 하는 것은 직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직장, 저 직장, 또 원, 투, 쓰리, 포 어때요? 너무 직장에 에너지가 많다 보면 이 직장, 저 직장 자꾸 옮기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 75년생 이 무속인 이 시를 가진 이 분도 결혼을 이분이 굉장히 일찍 했어요. 뭐 20살 안쪽에 이제 남편을 만나서 이제 동거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이제 아이를 다 좀 낳고 나서 나중에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한 뒤에 이런 사람들은 직업 변화가 많다고 했잖아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니기가 힘들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언니가 좀 여러 분 계셔요. 여러 분 계시니까 그 여러분이 이제 뭐 식당 하시는 분도 있고 미장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식당도 하고 미장원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변화를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신의 에너지가 이제 신기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을 알고 지금은 이제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속인이라 하더라도 이 신으로 점을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역학을 통해서 자기가 상담을 할 때 완전하게 정확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소개로 남편과 함께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죠. 이렇게 7, 8이 많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남편 덕이 없어요. 이렇게 남편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분은 네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75년생은 천간하고 지지가 그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좋은 것은 두 배로 좋지만 나쁜 것은 두 배로 흉해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아, 저번에 남편하고 같이 오시기는 했지만 이런 이름은 남편 덕은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결혼을 일찍 했고 또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했지만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해서 자기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혼했는데 남편하고 같이 왔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집살이가 너무 심하고 시댁의 간섭과 그 시집살이가 힘든 거 그것을 사실은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막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방패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혼을 하신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되면 어때요? 시집하고 인연이 멀어지니 시댁에 갈 일이 없고 시댁에서도 저를 부르지 않고 그러니 시댁에 시집살이를 하진 않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남편을 좋아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 남편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편의 사과를 받아줬죠. 그래서 이분이 같이 합쳤어요. 그래서 10대 후반에 이제 이게 동거를 해서 이렇게 자녀를 열어두었고 이혼했지만, 그래서 지금은 합쳤지만 떨어져 산대요. 주말 부부로. 그래서 호적은 지금 이혼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혼 상태로 두느냐? 당연하죠. 이렇게 팔이 저렇게 많으니까 시집살이를 너무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혼한 것을 다시 정정을 하게 되면 시댁 식구도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어머니나 또 시집살이 또 시댁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집살이를 시킬 것이 두려워서 아예 이혼한 상태에 두면서 남편하고는 주말 부부로 떨어져 지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에서 보면은 자 6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목복이 있지 않느냐. 물론 선천후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6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정확하고 알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뭐냐면 식상이에요. 식상이 있어야지만 돈이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쥐고 있어도 자꾸 지출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어때요? 본인은 정말 그게 맞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지금 내가 남편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도 직업적으로 좀 안정된 직업 같지는 않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그 기술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 기술을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옮기면서 일을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안정된 재물은 없는 거죠.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식상이 없고 그 다음에 팔이 너무 많은 관계로 길이 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또 한 분 있죠. 또 한 분 누구냐면 11월생이에요. 자 같은 이름이고 또 같은 같은 여기 나이고 같은 띠이고 그런데 생일만 틀려요. 이분은 그래서 몇 월생이냐면 11월생이에요. 근데 이분은 독신이에요. 이분이 2017년 정유년에 이분이 아마 뚜렷한 얘기는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모 같아요. 고모. 왜냐면 그때 이름을 개명하러 오셔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번 구정에 내려갔을 때 장명 증서를 가지고 갈 것이니 선생님 천천히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한테 이분이 10월인가 11월달 이때쯤에 저한테 장명을 의뢰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저하고 인연이 된 거는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제가 동양 철학을 하다 보니까 협회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셔요. 그래서 저하고 안 지는 한 10여 년 됐고 저는 또 뭐 그런 협회 가서도 제가 뭐 뭘 가르친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다 인연이 되는 사람만이 오는 거니까. 근데 이분이 한 2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앞으로 이제 자기도 철학관을 열 것이고 그래서 실제 사주를 상담할 때 그런 상담에 필요한 그런 술법, 점술이죠.
점술과 그 다음에 통변을 배우러 오셨어요. 네, 우수성을 알고 조카, 남매 두 사람 이름을 의뢰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깜짝 놀랐던 그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아요. 독신이래요. 그때 이제 40대 초반이죠. 독신이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도 안정된 직업을 갖기는 힘들다고 했더니 일반 사무직이었는데 툭 하면 회사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어때요? 지금 이분도 3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자식이 없죠. 그리고 또 어때요? 재물운도 약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알뜰하게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돈을 모아준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 보세요. 자, 이렇게 팔이 너무 많으면 팔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냐면 길성이라고 했죠. 명예, 남편, 공무원 이런 에너지가 있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많으면 흉으로 바뀌고 다자무자예요. 너무 많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들 보세요. 뭐 어떤 프로에서 보시면 나이가 이제 50 또는 40대 거의 말 50 넘으신 분들 가끔 초대해서 그런 분들의 일상생활을 볼 때 가수기 때문에 여자 팬들은 엄청 많잖아요. 뭐 사랑해요, 좋아해요, 오빠 하면서 부르지만 그 많은 여자가 내 부인은 없잖아요. 왜 그 많은 여자들 속에서 내 부인은 없을까요? 그것은 이름의 작용입니다. 이분도 주변에 직장 다니다 보면 많은 남자들을 만나겠죠. 응? 그렇지만 직장 동료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내 결혼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시 커플이 있죠. 동아리에서도 만나고 거기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프로포즈를 또 해서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분은 주변에 아무리 남자가 많아도 내 남편감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나이도 같고 이름도 같고 운명도 같아요. 왜? 한 사람은 어때요? 이혼했잖아요. 이분은 이혼했잖아요. 75년생 4월생인 이 여자 선생님은 이혼하셨고 또 이분은 결혼 못했고 이분은 식상이 부재하니 자식을 유산을 많이 했고 이분은 결혼을 안 했으니 자식이 없고 또 식상이 없으니 식상 생제해야 되는데 알뜰하게 돈을 모으려고 하고 만져도 모아둔 재물은 없고 이런 거예요. 또 선천운에서 일리가 없잖아요.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그 건강 이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름에서 보면 이 6은 잘못된 거야. 이거 틀렸어요. 이거 틀렸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나이고 같은 이름이지만 저한테 계명을 의뢰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장명을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게 될까요? 그것은 뭐냐면 사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통해서 그분들이 장명의 기준을 잡아야 돼요. 일반 장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성명을 보시면서 이름을 지을 때 그분들은 사주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이 같고 나이도 같고 똑같은 운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장명, 계명을 해달라고 들어왔을 때는 장명법의 기준을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선천으로 기준 잡으면 안 돼요. 자, 이 사람 이름에서
이거 선천원이잖아요. 여기서 1, 2가 없으니 어때요? 이름에다 1, 1 넣고 3, 4가 없으니 3, 4를 넣고 물론 다 넣어야죠. 넣어야 되지만 장명법의 기준은 뭐다? 사주예요. 사주를 보고 사주의 용신, 희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것을 저는 사주의 귀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영이 오고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도 보면은 이분은 4월생이기 때문에 봄에서 여름으로 지나가시는 분이고 이분은 11월생이니까 가을에 태어났죠? 가을에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대운이 이제 겨울로 가요. 겨울에서 어디로 가냐? 이제 봄으로 가겠지. 그러면 이분들은 제가 실제 사주를 봤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두 분 다 사주에서 다 이렇게 관성이 강해요. 그리고 이분은 사주에 아예 식성이 없어요. 사주에서 관성이 강하고 사주에 식상이 없고 이분은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항상 사주대로 이름이 지어진다. 그 말씀드렸죠. 이분은 그러면 어떠냐? 이분도 관성이 많아요. 근데 이분은 식상은 있었지만 식상의 에너지가 합에 의해서 굉장히 무력해졌어요. 뿌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두 분 다 간이 강하고 또 식상의 에너지는 둘 다 약하고 그런데 이분은 이 무속인은 대운이 지금 현재 관대운으로 흐르고 이분은 비견대운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사람이 모두가 사주는 틀리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름이 같고 나이도 같고 운명이 같지만 틀린 것은 뭐다?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은 장명을 할 때 사주를 보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주는 다르니까 타고난 사주팔자의 용신과 희신을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야지 우리가 선천운의 그 이름을 가지고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장명이나 개명을 했을 때 이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름은 누가 지어야 될까요? 이름은 당연히 사주도 오랫동안 하시고 또 장명도 오랫동안 했던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장명을 의뢰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본명은 같지만 타고 태어난 사주팔자가 틀리고 또 둘 다 어때요? 대운이 한 사람은 비견대운을 흐르고 한 사람은 간대운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름을 짓는 방법도 우리가 틀리게 됩니다.